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주의 한 농협지점에 흉기를 든 강도가 나타나 현금 수천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한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려는 순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뒤쫓아온 농협 직원들에게 덜미가 잡히고 말았습니다. 직원들은 조합원들이 힘들게 모아 맡긴 돈을 꼭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공주의 한 농협지점,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한 40대 남성 A씨가 창구 안으로 향합니다. 점장에게 다가가더니 갑자기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직원들을 구석에 몰아놓고 준비한 가방에 현금 3,700만 원을 담습니다. 이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려는 순간 뒤쫓아온 은행 직원이 오토바이를 손으로 넘어뜨려 도주를 저지합니다. A씨가 오토바이를 세우고 또다시 달아나려 하자 이번에도 은행 직원은 전속력으로 쫓아가 오토바이를 붙잡습니다. 직원이 밀어가지고 이제 중심을 못 잡고 오토바이 여기다 바닥 나가니까 막 오토바이가 막 흔들리더라고요. 한동안 대치가 계속되는 사이 다른 직원들까지 합세했고 주차 표지판으로 도주하는 범인을 때리기까지 하면서 막아 세웠습니다. 당황한 범인은 돈가방과 오토바이를 버려둔 채 달아났지만 인근 길가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결국 붙잡혔습니다. 범행 10분 만으로 검거 과정에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흉기에 겁도 났지만 조합원들이 맡긴 소중한 돈을 뺏길 수 없어 경찰이 올 때까지 범인을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몸이 움직였다고 말했습니다. 어렵게 모아가지고 한 푼 두 푼 해서 넣어놓은 예치하신 돈인데 잊어버릴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경찰 조사 결과 42살 A씨는 최근 인터넷 도박 등으로 전 재산 2억 가까이를 잃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오토바이도 훔친 것으로 보인다며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오늘 오후 4시 20분쯤 국립대전현충원 인근 가파산에서 산불이 나 소방당국이 소방헬기 3대와 인력 83명 등을 투입해 1시간 10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이 난 지역 근처에는 시설물이 없었고 현재까지 인명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난 지역이 경사가 급한 암석지대라 소방 헬기를 동원해 공중에서 진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가 대형 택시도 운행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변경 운영 지침을 시행함에 따라 오늘부터 6인승 이상 대형 택시와 11인승 이상 대형 승합 택시 운행이 가능해졌습니다. 대형 승용 기본 요금은 3km까지 5,000원, 이후 거리 요금은 111m당 200원이며 대형 승합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중형 택시 기본 요금은 2km당 3,300원, 이후 거리 요금은 133m당 100원입니다. 시는 대형 택시 요금이 중형보다 비싸지만 단체 예약 등 차별화된 프리미엄 이동 수단으로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고려시대 금동 관음보살 좌상의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는 외구의 약탈이 인정된다며 서산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던 법원이 2심에서 판결을 뒤집은 건데요. 다만 재판부가 불상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아 법적 공방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수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려시대 만들어져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2012년 10월 한국인 절도범에 의해 국내로 돌아온 금동관음 보살상. 서산 부석사는 불상이 외구에게 약탈당했던 만큼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며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7년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고려시대 서산의 옛 지명인 서주의 부석사가 불상을 만든 것과 외구의 약탈로 불상이 일본에 넘어간 건 여러 증거 자료를 볼 때 인정된다면서도 소송을 제기한 서산 부석사와 서주 부석사가 같은 곳인지 증명하기 부족하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불상의 소유권이 도난당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일본 대마도 관음사에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국제법상 중거법인 일본 민법에 의거할 때 관음사가 법인이 된 1953년부터 도난당하기 전까지 취득시효 기준인 20년 이상 점유에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불상의 반환 문제에 대해선 문화재 관련법과 국제 협약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며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2심 판결을 받아든 부석사 측은 용기 있는 판결이 아니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저희로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고 용기 있는 대한민국의 판사가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그 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 부석사는 창건된 이래 한 번도 폐사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의 판단에 반발했습니다. 부석사를 발굴조사 해설해도 반드시 관련된 증거를 찾아서 현재 부석사가 과거의 부석사와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부석사 측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으로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충남 지역 초중고등학교 71곳 운동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들 학교에선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 농구장 등에서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량 등이 최대 기준치 87배 이상 검출됐으며 지역별로는 천안과 당진 각각 9곳, 보령, 서산, 홍성, 예산 각각 6곳, 서천과 태안 각각 5곳 등이었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예산을 편성해 교체가 시급한 곳부터 유해물질이 검출된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편향적 이념교육 우려 등으로 찬반 논란이 일었던 대전 학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조례 폐지가 추진됩니다. 이 조례안에 담긴 노동과 환경, 평화 가치와 세계 시민 정체성 교육 등을 놓고 그동안 보수단체와 학부모 등은 좌편향적인 이념 교육이라고 반발했고 기독교계는 동성애를 미화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전시의회는 최근 민주시민교육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교육과정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지난 2021년 12월 제정된 관련 조례 폐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정교도 등 시민단체들이 조례가 현장에 적용되지도 않은 데다 헌법 등 상위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오는 10일 본회의 통과를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기 어려운 도로에서 차량과 사람들이 뒤엉키는 모습 종종 보셨을 겁니다. 전체 보행자 사고의 75%가 이런 도로에서 발생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대전에선 주요 먹자 골목을 보행자 우선 도로로 지정해 6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나가 살펴보니 차량들이 보행자를 위협하는 아찔한 순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용문동의 한 먹자 골목. 걸어오는 남성 옆으로 트럭 한 대가 지나가더니 비키라는 듯 경적을 울립니다. 결국 남성은 차를 피해 옆으로 옮겨갑니다. 곳곳에선 차들이 뒤엉켜 오가고 보행자들은 그 사이를 요리조리 피해 걸어갑니다. 좁은 골목길에 불법 주정차까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가득한 이곳은 다름 아닌 보행자 우선도로입니다. 지난해 7월 이후 대전에선 용문, 도마, 월평, 둔산동 등 4곳에 보행자 우선도로가 생겨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고 20km 이내로 서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보행자들이 차들을 피해야 합니다. 많이 위험하죠. 뒤에서 빵빵거리면 일단 옆으로 비켜야 되니까 많이 불편하긴 하죠. 양보하면 되는데 양보 안 하니까 좀 욕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대부분은 이런 보행자 우선도로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행자 우선도로를 표시하기 위해 바닥에 그렸던 그림은 거의 지워진 데다 현수막이나 알림판 같은 표식도 잘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리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남들 다 주차를 했길래 잠깐 주차해도 되나 싶어서 그런 거를 표시해주면 한 번 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주차를 하지 않지 않을까. 실효성 문제도 있습니다.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되지만 강제성이 없고 별도의 단속도 없다 보니 그동안 단속된 건수는 0건입니다. 과속 카메라가 달렸거나 이런 건 아니라 20 넘게 달린다고 해서 뭐 지금 당장 찍히고 이런 건 없는데요. 표지판을 좀 정비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알아보기 쉽게 홍보를 좀 하려고. 인식 개선과 홍보, 제대로 된 관리 없인 이름뿐인 보행자 우선도로로 남게 될 것입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최고 69층의 공동주택 천여세대와 숙박 업무 판매 등
복합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대전 역세권 복합 2구역 추진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는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업이자 주민 수건 사업인 대전 역세권 개발과 관련해 한화건설, 코레일 등과 함께 복합 2구역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1조 원대 민자 사업인 복합 2구역 개발은 올 하반기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 내년 착공해 오는 2029년 완공을 목표로 대전 원도심의 랜드마크로 기대됩니다. 전국 공동주택 입주 물량이 올해 44만여 가구에서 내년에는 35만여 가구로 9만 가구 줄어들지만 대전은 내년에 크게 늘고 반면 세종과 충남은 감소할 예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R114가 공동조사 발표한 올해와 내년 공동주택 입주 예정 물량에 따르면 대전의 입주 물량은 올해 6,098가구에서 내년에는 19,086가구로 3배 넘게 늘어나 물량 증가에 따른 가격 변화가 주목됩니다. 세종은 올해 5,763가구에서 내년에는 3,360가구로 2,000가구 이상 줄고 충남은 올해 31,053가구에서 내년 19,606가구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에서 입주하는 공동주택은 올해와 내년에 각각 42,000가구로 비슷합니다.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와 계속되는 경제 안팎까지 이번 겨울은 유난히 더 춥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어떤 어려움에도 우리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식지 않았는데요. 대전과 세종에선 역대 최대 금액이 모이는 등 우리 지역 사랑의 온도탑 수은주가 전국 평균도 훌쩍 뛰어넘으며 모금이 종료됐습니다. 조형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에서 15년째 떡을 만들어 납품하고 있는 윤석중 대표. 기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되갚고자 희망 나눔 캠페인 기부를 선택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어느덧 7년째가 됐습니다. 대전 시민분들이 저희 매장을 이렇게 이용을 해주셔서 지금까지 저희 회사가 있는 거고 작게나마 해마다 저희가 매년 올해도 그렇고 해소 기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려울수록 주변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모이며 올해 우리 지역 사랑의 온도탑은 어느 때보다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지난 12월부터 2달간 모금을 진행한 결과 대전은 117.9도, 세종 149도, 충남 114도 등을 기록해 전국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특히 대전과 세종에선 각각 1999년과 2012년 희망 나눔 모금을 시작한 이래 가장 많은 금액이 모였습니다. 충남 역시 도민 1인당 기부액이 5년 연속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모금 시작 47일 만인 지난 16일 목표를 조기 달성한 뒤에도 모금 속도는 전혀 식지 않았습니다. 모금 초기에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장기화와 경제 한파 등 어려움에 목표 달성을 실패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오랜 기간 꾸준히 모금에 도움을 보탠 기부자들의 힘이 컸습니다. 올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걱정을 했는데 대전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의 온도가 펄펄 끓었습니다. 사상 최고 금액을 달성을 했고요. 모금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돕는 데 사용되며 올해는 특히 크게 오른 난방비 지원에도 활용돼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난방비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긴급 지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재해 구호기금 73억 5천만 원을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서 제외된 기초수급자 가구에 월 15만 원씩 2달간 지원하고 복지시설에 월 최대 100만 원, 한파 대피시설로 지정된 경로당에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세종시는 정부 지원과는 별도로 취약계층에 가구당 20만 원씩, 복지시설에 40만 원씩 모두 16억 원가량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충남도는 재해구호기금 76억 원을 투입해 한파 쉼터에 한 곳당 20만 원씩, 기초생활수급자에 가구당 10만 원씩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지금까지는 2개를 들었는데도 12도가. 대덕대학교 야구부가 창단식을 갖고 공식 출범해 대전 최초의 대학 야구부가 탄생했습니다. 대덕대학교는 한화 이글스 2군 감독 등을 지낸 전대영 감독 등 4명의 코칭 스태프를 꾸렸고
지역 고교 야구부 출신 모두 26명의 선수가 오는 4월부터 대학 야구 무대에 나섭니다. 전국에 40여 개의 대학 야구부가 있지만 지금까지 대전엔 없어 이번 대덕대 야구부 창단으로 지역 야구 인프라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해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지난해 6월 SNS 채팅방에서 알게 된 초등학생에게 신체가 드러난 사진을 요구해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어린 나이임을 알고도 A씨가 해당 사진을 요구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가 5대 지방 공공요금을 감면 또는 동결해 민생 경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2020년부터 단계적 인상안을 추진해왔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기로 하고 가정용 기준 상수도는 오는 12월까지 40원을 감면하며 하수도는 조례 개정 결과에 따라 감면 폭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쓰레기 봉투는 20리터 기준 540원, 택시 요금은 기본 3,300원, 시내버스 요금은 1,400원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도가 충남 북부와 경기 남부를 아우르는 아산만권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중추 교통망이 될 순환철도 건설을 본격화하기로 하고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아산만 순환철도는 천안 아산 당진과 경기도 평택 일원을 타원형으로 연결하는 노선으로 전체 길이는 103.7km이며 오는 2035년까지 9,6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철도가 개통되면 아산만권 메가시티 건설에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